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를 한 대의 차에 집약시켜 보여줄 때 그 차를 플래그십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장이 5m가 넘는 F 세그먼트를 플래그십으로 부르고 있지만 브랜드의 정체성에 따라 엔진이 뒤에 있는 스포츠카도 SUV도 플래그십이 될 수 있고 그리 비싸지 않은 중형 세단도 얼마든지 플래그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래그십을 통해 브랜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얘기를 담아 플래그십을 만들길래 브랜드에서 가장 특별한 차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그 내용이 우리가 더 고급스럽다, 더 빠르다는 식의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고급스럽다면 어떻게 고급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나 더 빠르다면 감성적이고 마초적인 빠름인지 기계적이고 치밀하게 빠른 것인지와 같은 지향점 없이 크기만을 중시했기 때문인데요. 막연히 누가 더 빠르고 고급스러운지라는 자극적인 말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관심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깊게 울리는 감동을 주진 못합니다. 메르세데스의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좋은 디자인에선 라이프 스타일, 즉 어떤 방향으로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라는 지향점과 그 방향에 맞춰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는가인 크기,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진 벡터 값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벡터 값이 가진 힘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방향 없이 크기만을 강조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간혹 건축에서도 어느 아파트 단지가 더 고급스러운지 어느 빌딩이 더 높은지를 경쟁하며 마치 남근의 크기를 비교하는 듯 천박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에 눈을 뺏기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극적이기만 한 디자인으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깊은 감동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집을 결정할 땐 이곳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이자 명품은 결국 디자인이 가진 벡터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들에서 각 브랜드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 그 플래그십들을 건축에 비유해 살펴봤는데요. 지구상의 자동차 중에서 가장 깊은 역사와 안정감을 가진 메르세데스와 S클래스를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고성으로 표현했고 그 라이벌이자 스포티하면서 럭셔리한 BMW의 7 시리즈의 특징을 반골 정신과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 해변가 맨션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전 세대의 감성적인 모습에서 사이버틱한 인상으로 변한 아우디의 A8을 새로운 시대의 첨단을 보여주는 기술적 판타지 어벤져스의 스타크타워에 비유해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숙성과 부드러움으로 대표되며 중장년층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스핀들 그릴이란 파격을 일으킨 렉서스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의 스핀들 그릴이 가진 완성도는 초창기 난잡했던 모습들에 비하면 완성도가 눈에 띌 정도로 높아져 그 디자인에 대한 의도와 내용에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렉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존재감을 가졌지만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와 같은 유럽계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분의 차이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유럽계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그 태생부터 귀족에 의해 태어났고 귀족을 위한 차를 만들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럭셔리로 성장해온 브랜드입니다. 자동차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제규어도 평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예외적일 정도로 대부분의 유럽계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귀족 문화에서 태어나 성장해온 높은 신분을 가졌고 그 문화 속에서 발전시켜온 풍부한 역사적 자원들로 오늘날의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렉서스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토요타의 고급 디비전이자 사업적인 마인드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등장한 브랜드이기에 짧은 역사부터 희미한 정체성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브랜드인데요.
일전에 아우디의 영상에서 자동차와 건축을 비교하며 언급했지만 설계, 즉 디자인에서 이 자원이란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설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지라고 표현했는데요. 간혹 실력 좋은 건축가가 신도시의 허벌판 같은 곳처럼 자원이 부족한 대상지에 설계를 한 결과물보다 의외로 건축가의 실력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대상지에 자원이 풍부할 때 더 좋은 건축이 태어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대상지, 즉 자원이 가진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물론 좋은 설계자라면 그 대상지의 문화, 사회, 생태적 자원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낼 것이고 그 능력을 곧 실력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유럽 브랜드를 보면 흡사 실력도 압도적인 건축가가 자원까지 넘쳐나는 대상지에 설계를 하는 것처럼 그 어느 나라의 자동차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좋은 자동차는 유럽차 같은 자동차라는 개념이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렉서스나 제네시스에 자신들만의 얘기가 없다거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얘기는 어쩌면 서양에서 탄생한 자동차나 현대 건축에서 서구적인 인상을 지우고 동양적인 명품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후발주자인 그들마저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동양적인 럭셔리와 같은 불확실한 도전을 할 생각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라인업에 집중하고 광고 문구에 쓰기 위한 외국의 유명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만 찾고 있으니 과연 유럽 브랜드와의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렉서스나 제네시스는 유럽 자동차보다 가성비가 좋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격차가 많이 난다고 해서 유럽계 럭셔리가 무결점의 완벽함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귀족 문화에서 온 그들의 럭셔리는 본질적으로 수직적인 계층에서 오는 위화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차이는 본질적으로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하기에 지속 가능한 가치로 보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F 세그먼트 모델들은 몇 년만 지나도 옛날 차 같아 보이고 클래식카의 목록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데 반해 합리적인 소형차나 당시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준 스포츠카들은 오늘날 자동차들에 비해 실용적이지도 빠르지도 않은데 반해 여전히 그때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차이로부터 시작한 럭셔리는 그 수명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은 유럽계 럭셔리는 진리보다 하나의 장르에 가까운데도 그들이 분야를 주도하는 탓인지 또는 차이가 만들어내는 위화감의 중독성 때문인지 한동안 동양에서 고급스럽다고 할 만한 것들은 자동차, 건축을 가리지 않고 유럽스러운 분위기를 지향했습니다. 트렌드에 따라 유럽의 어느 시대인지 어느 지역인지가 달라졌을 뿐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는 노력을 찾기는 어려웠는데요. 이는 비단 렉서스가 있는 일본만의 현상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동안 고급 아파트라면 시대를 알 수 없는 유럽의 고전적인 장식을 달고 단지 이름에 유럽의 지명을 갖다 붙이는 것이 유행하더니 시간이 지나 20, 30년대 국제주의 양식처럼 심플함이 주목받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근래엔 북유럽풍이란 말이 트렌드가 되어 떠돌고 있는 것처럼 유럽 문화에 대한 왜곡된 동경은 우리 주변에서도 만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렉서스도 유럽 브랜드를 참고한 듯한 인상을 많이 주었는데요. 브랜드 탄생 이후 비교적 초창기라 할 수 있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LS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세대 전 유럽의 플래그십을 보는 듯 했던 이 차를 건축으로 비유하기 아주 적절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상상 속 전형적인 유럽의 도시와 같은 이곳입니다. 그래도 일본의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오리지널 유럽의 집들로 비유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곳은 유럽 대륙 그 어느 곳도 아닌 일본의 관광지입니다. 후쿠오카의 하우스텐보스란 곳으로 네덜란드의 마을을 일본에 조성한 일종의 테마파크이고
국내에서도 꽤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그 사실을 알고 봐도 모르고 봐도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만든 디자인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LS의 뒷모습은 마치 한 세대 전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를 보는 것만큼이나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비주얼에서 유사한 느낌을 주는데 끝나지 않고 주행 질감까지 자극적이지 않은 승차감을 지향해서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이라기보단 아류작이란 인상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앞서 본 하우스텐 보스는 테마파크이기에 유럽스러운 디자인에 어느 정도 면죄부를 가질 수 있긴 하지만 당시 일본에선 이런 류의 맨션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 흔적들을 통해 그들이 생각했던 럭셔리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래 유럽의 것, 즉 오리지널보다 오히려 그들을 따라한 자동차나 건축들이 더 큰 위화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유럽의 저택을 만나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이나 한국의 경관 속에서 등장하게 되면 그 위화감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건축은 그 지역과 땅에 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일본과 중국의 건축은 서양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경쟁력을 가졌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가는 데 반해 세계 여러 곳에 수출해야 하는 자동차엔 여전히 서양의 향기가 남아있고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다는 트렌드를 따르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이렇게 정체성이 약하고 트렌드를 따르는 디자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며 디자인을 말로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인데요. 특히 유럽을 그대로 따라한 후 바로 다음 세대의 렉서스가 그 전형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중반 처음 등장했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엘피네스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개념을 좋게 평가하자면 유럽 브랜드처럼 역사가 깊지 못한 정체성을 글로써 정의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고, 나쁘게 평가하자면 깊은 감동을 줄 디자인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트렌드를 따르는 선에서 디자인을 하고 나머지를 말로 채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워낙에 말로 하는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는 거기에 2.0처럼 버전을 의미하는 숫자까지 붙이고 있으니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 엘피네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미디어와 자료를 접하면서도 이 엘피네스를 뚜렷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해 준 곳이 없어 답답하던 찰나에 엘피네스를 설명한 공식 자료를 보며 왜 그토록 쉽고 간단한 자료가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공식 자료에선 엘피네스라는 개념의 정의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표현했다고 하며 아래 문장을 써두었습니다. Leading Edge Design and Technology Applied with Finesse인데 대체 어디가 간결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일단 그 뜻을 살펴보자면 피네스의 뜻은 사전에 능숙, 수완 등으로 나와 있지만 경우에 따라 멋, 균형이 잘 잡힌 것, 치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기는 까다로운 편인데요. 과연 영어권 소비자에게 이 말이 직관적일지도 의아하지만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내공 있는 디자인과 기술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차종과 세그먼트가 섞인 브랜드 전체를 대표하는 컨셉은 너무 구체적이어도 막연해도 안 되겠지만 엘피네스의 정의가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렉서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이 엘피네스를 구성하고 있는 Seamless Anticipation, Incisive Simplicity, Intriguing Elegance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Seamless Anticipation은 끊임없는 기대와 예측이라는 뜻으로 렉서스의 디자인은 단순히 사람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무엇을 요구하든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소비자들이 무언가를 원하고 요구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한 순간 바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이미 디자인을 해두었다는 뜻으로 아마 실내 여러 장비들을 사용하는 과정 그 자체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걸 얘기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인 incisive simplicity는 예리하면서도 단순하다는 뜻으로 내적으로 깊고 복잡한 가치를 가지면서도 외적으로 보기에 좋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의미는 예술품들처럼 복잡한 얘기를 복잡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내적으로 깊게 고민한 가치를 외적으론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intriguing elegance는